그 수상한 학교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주로 이제 잘하는 학교들, 학교의 동아리가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들이 이렇게 많이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 이상 수상한 학교가 대전의 동산중학교나 전민고등학교, 그리고 동두천 고등학교, 원광고등학교, 인천의 인제고등학교, 경상도 수원중 순천여자고등학교 이렇게 일종의 전통의 강호가 생겨났고요. 거기는 이제 학교 동아리에서 스스로 이제 후배들한테 노하우도 전달을 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벌써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혹시 그런 학교 아니신 분들은 그런 학교 동아리들이 자체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을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나중에는 이렇게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전국 학생 천체만치 대회가 2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 한국천문연구원에서 주최하는 대회와 거창 월성 청소년 수련원에서 주최하는 대회가 있습니다. 큰 차이라면은 저희는 당일에 모든 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창 대회는 1박 2일 수련원 시설을 이용해서 1박 2일로 더 많은 시간을 관측에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좀 그런 1박 2일 쪽으로 가려고 하는 방향은 있는데 아직 뭐 예산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지금은 당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회 상이 저희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상이고요. 거창 대회는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저희는 국립중앙과학관장상, 한국아마추어 천문학회장상 이렇게 있고요. 거창 대회는 경남도지사, 또 경남교육감, 그리고 거창 군수상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대회는 무료이고 거창 대회는 1박을 하다 보니까 수련원 시설에서 숙박도 제공을 하다 보니까 조금의 이제 비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이 저희는 중등부와 고등부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거창 대회는 초등, 중등, 고등 다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 대회는 예선 대회를 거친 각 지역의 예선 대회를 거친 본선 참가 팀들이 이 본선 대회에 참가를 해서 대회를 진행을 하고요. 거창 대회는 예선이 따로 있지 않고 하루에 모여가지고 1박 2일 동안 바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활동이라고 써 있는 부분은 어떤 점이냐면은 미리 와서 연습을 할 수 있느냐 그 현장에 가서 그런 부분인데 저희는 아직 그런 부분은 허용을 하지 않고 있고요. 거창 대회 같은 경우는 뭐 일종의 뭐 숙박비만 내면은 미리 뭐 활동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뭐 다 장단점이 있는데요. 저희도 최대한 이제 관측 대회다 보니까 학생들이 관측을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생각은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참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대회는 한국 아마추어 천문학회 각 16개 시도 지구에서 예선 대회를 개최를 합니다. 지구별 대회에서 우승팀, 중등부 한 팀, 고등부 한 팀은 일단 본선 대회에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16개 시도 지구에서 모두 다 중등부, 고등부가 선발이 되면은 32개 팀인데요. 저희 본선 대회는 뭐 장소 여건상 총 참가 팀 수가 35팀 이하로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뭐 지구에서 16개 시도 지구에서 중등부, 고등부 다 수상팀이 나오면은 그렇게 우승 팀들만 본선 대회 자격이 되는 거고요. 혹시 뭐 지구에서 예선을 하지 않는 대회, 지구 지역에서 예선을 하지 않는 지역이 있어가지고 그 지역에서 본선 대회 참가를 포기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혀주시면은 남는 자리에 대해서는 예선 참가 팀 수에 따라서 참가팀을 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별 우승팀이 중등이 8개 지역에서 나오고 고등이 12개 지역에서 나와서 지금 확정된 우승팀이 20개 팀이면은 15개의 자리가 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대해서 예선 참가 팀 수가 예를 들어 대전이 30개 팀, 서울이 20개 팀, 충남은 10개 팀, 뭐 다른 데는 팀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대전 같은 경우는 60개 팀 중에 30개 팀이 참가를 한 거기 때문에 7팀을 추가를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확정적으로는 지구 예선에서 우승을 해야만 본선 대회를 확정적으로 참가할 수 있는 거고 그 이후에는 협의를 한 다음에 한두 팀이 더 추가를 할 수가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평가 분야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지필고사가 있는데요. 관측 대회임에도 불구하고 지필고사가 있는 이유는
그 관측에 관련된 문제를 이렇게 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국천문연구원 내부 출제위원회에서 총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희 내부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문제도 출제도 하고, 그리고 지구의 예선대회 문제들을 참고해서 그것들을 지구별로 뭐 이렇게 적당히 나눠가지고 그거를 변형한 문제들도 조금 수렴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마추어 천문학회 천문지도사 3급 문제들도 참고를 해가지고, 똑같이 내는 건 아니고 또 변형을 해가지고 그 참고를 할, 그 문제 은행에 참고를 할 예정이니까 저런 문제들을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필고사라고 해서 뭐 예를 들어 올림피아드 문제라든지 뭐 수능 문제라든지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중에서 관측에 관련된 문제들이 나온다라는 것을 중점적으로 학생들 지도에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크게 나오는 분야가 이렇습니다. 관측 천문학 분야가 나오는데요. 관측 천문학 분야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는 고천문 소재를 활용한 뭐 관측 문제. 예를 들어 그냥 관측을 할 때 별자리파 문제를 낼 수 있다면은 그거를 고천문에 뭐 활용되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갖다 보여주고 그런 것을 활용해서 이제 관측에 관련된 것을 물어보는 그런 문제들을 냅니다. 그 다음에 꼭 관측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인 망원경에 관련된 이론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계절별 별자리라든지 뭐 별에 관련된 것들이 이제 문제가 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 문제들이 저희 한국천문연구원 홈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육용 동영상이라고 21개의 동영상이 올라와 있는데요. 거기에 있는 동영상에 있는 것도 일종의 뭐 출제 지침 중에 하나니까 그것도 많이 참고를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필고사 여기 뭐 PPT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지필고사 외에 다른 4가지 분야가 있습니다. 두 번째 분야는 이제 천체 망원경을 조작하는 평가입니다. 관측에 반드시 필요한 장비를 조작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뭐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올해는 장비 조작하는 것은 공통의 망원경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망원경으로 중등부, 고등부 다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회 요강 때 어떤 망원경으로 시험을 본다라고 같이 공고가 될 거고요. 그런 예를 들어 적도의식 망원경이고 뭐 굴절 망원경이다 이런 게 공지가 되면은 그리고 뭐 파인더는 뭐 3점 지지가 되어 있다 그런 게 공지가 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준비를 해주실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비 관련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시연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관측 대회인데 왜 발표 능력을 보느냐 이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러니까 관측을 이제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뭐 친구들이나 선생님이랑 같이 하고 또 지나가는 일반인들한테 그것을 설명할 수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망원경을 관측하는 현장에서 사람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PPT를 준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간단하게 준비할 수 있는 판넬 같은 것을 준비를 해가지고 망원경 옆에서 이렇게 사람들한테 얼만큼 어려운 걸 설명한다기보다 얼만큼 조리 있게 잘 설명할 수가 있는지 그런 것을 간단하게 평가하는 시험 활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측 기록 평가라는 게 올해 처음 생겼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지금은 관측 대회는 하루에 다 이루어지지만 그것을 어차피 학생들은 긴 기간 활동을 하면서 활동 일지도 쓰고 기록도 하고 그게 누적이 되면은 그거를 가지고 뭐 자료를 분석을 해서 어떤 결과를 얻어낼 수도 있고 그런 동아리 활동 일지, 관측 일지 같은 것들을 이제 좀 기록을 해서 사전에 대회 사전에 내 가지고 그것을 사전에 평가를 하는 그런 심사를 하나 추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이따 대회 요강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측 평가인데요. 관측 평가는 크게 바뀌는 점은 작년까지는 망원경 형식이 지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좀 바꾸고자 하는데 일단 대회 요강 시간에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사항은 이따가 대회 요강 시간에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올해는 관측 기록 평가가 추가가 되어서 지필고사가 있고 망원경 조작 평가가 있고 그리고 누적된 관측 기록을 평가하는 그런 심사 그리고 망원경 옆에서 발표를 해보는 시연 활동 그리고 관측 평가가 있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이따가 나가보실
저희 연구원 광장에서 이렇게 망원경들을 뭐 여기 뭐라 그러죠? 안내판들이 있는데 거기에 한 대씩 설치를 해가지고요. 그 자리를 지정을 해드립니다. 와서 자리를 선택을 하면은 자리를 뽑아서 지정을 해드리고 그 자리에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 심사를 받게 되고요. 대기하는 학생들은 이 뒤에 좀 날씨가 춥기 때문에 따뜻하게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곳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그 시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뭐 개회식 사진입니다. 저희가 뭐 35개 팀만 받는다 했는데 35개 팀이 학생들 4명, 지도교사 1명이 오면은 여기가 이제 자리가 꽉 차게 되는 거고요. 개회식을 먼저 대회 안내를 드리면은 개회식을 먼저 진행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둘로 나눠져 가지고 4명 중에 2명은 이 자리에서 지필고사를 보고 2명은 망원경 조작 능력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4명이 다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다. 2명씩 나눠가지고 2명은 지필고사를 보고 2명은 망원경 조작 능력을 본다 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뭐 교육적인 측면은 아닌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막 지필고사 전문 학생을 막 기르시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뭐 다 같이 공부를 열심히 할 수 있게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필고사도 실시를 하고요. 지필고사 뭐 재작년 문제들을 몇 문제만 보여드리면요. 잘 안 보이실 것 같은데 학생들 뭐 교육 과정 내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풀 수 있게 관측을 많이 해본 학생들은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들을 잘 엄선하여 내고 있으니까 혹시 뭐 이건 교과과정 바뀐데 뭐 적경적이가 나오나요? 뭐 이런 걸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적경적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들 그런 것들로만 이제 최대한 내고 있으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행성들의 뭐 이런 관측 자료를 보고 오늘 어떤 행성들이 언제 뜨는지를 알 수 있는지 그런 것들 관측을 그냥 관측 자료 같은 것들도 분석을 해봤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판단하게끔 그런 지필고사 문제가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고천문 뭐 문제가 나온다 했는데 우리는 뭐 고천문을 배우지 않지 않느냐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요. 고천문을 좀 알리고자 하는 측면에서 고천문을 소재로만 활용을 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가 흔히 뭐 학생들 지도할 때 보는 별자리판이랑 똑같은데 거기에 이제 뒤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별자리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거죠. 여기에서 뭐 천구의 적도는 어느 거냐, 뭐 황도는 어느 거냐, 충분점, 추분점은 어느 걸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보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고천문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라. 우리나라에 또 전통 천문학이 있다. 그런 걸 알리는 취지다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망원경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는데요. 뭐 망원경의 성능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문제도 있고, 우리나라 아까 들으셨겠지만 거대한 마젤란 망원경이 만들어지는데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뭐 언제 만들어진다. 근데 지금 1.8m 보현산 천문대 망원경보다 뭐 직광역이 얼마나 더 좋을까? 그런 것들을 뭐 구경을 주고 뭐 비교를 해볼 수 있는 이런 문제들이 나가니까 뭐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망원경 조작 능력 평가인데요. 망원경에 대해서 이제 망원경을 어떻게 뭐 예를 들어서 두뇌 조립을 어떻게 잘 할 수 있는지 또 무게 중심을 뭐 잘 잡는지 뭐 파인더 정렬을 잘 하는지 구축 망원경을 잘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중에서 이제 그날 상황에 맞게 한두 개를 골라서 시험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망원경 조작에 대해서 저희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다 숙달이 되어 있으면은 이 모든 것을 다 시험을 보진 않지만 그 중에서 한두 개를 골라서 시험을 본다. 그렇게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낮에 실시가 되기 때문에 크게 관측을 많이 해본 학생들은 이제 본선대에 올라오는 학생 정도라면은 아주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험 활동인데 요거는 이제 취지가 4명의 학생이 모두 다 참가를 해서 발표를 나눠서 하는 게 좋습니다. 한 명만 이제 말을 잘하고 나머지는 그냥 뒤에 서 있고 이런 식이 아니라 4명이 이렇게 적당히 나눠가지고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는 그런 모두 참여를 하는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눈높이가 예를 들어 학생의 입장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겠지만 자기가 어디 인터넷에서 찾아봤다고 굉장히 어려운 내용을 그래서 다시 질문을 해보면 자기도 사실 모르는 내용인데 외워서 얘기를 한다든지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뭐 월식이 뭐냐 이랬을 때 시민들이 쉽게 지나가는 사람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하는 모두의 입장에서 그 눈높이를 한번 보는 그런 게 되고 얼마큼 준비를 잘해왔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판단을 하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관측 기록 평가가 이제 생겼기 때문에 그런 관측 기록에 대해서 자기가 뭐 3개월 동안 예를 들어 해를 매번 관측을 했는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또 소개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측 시연 활동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는 관측 평가인데 뭐 1등성이랑 메시의 대상만 뭐 시험 범위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대상, 관측할 수 있는 모든 대상이 다 시험 범위이고요. 이따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으시겠지만 그 중에서 뭐 이제 심사위원이 뭐 선정을 한 대상들을 찾는 거다 그렇게 말씀을 이따가 더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토요일 날로 대회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토요일 날 만약에 비가 온다 그리고 일요일 날은 맑다 그러면은 저희가 일요일로 날짜를 변경을 할 예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틀 다 우천이 뭐 예보가 돼 있다 그러면은 뭐 다음 주로 연기를 할까 뭐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었는데 뭐 다음 주로 연기해도 어차피 보름달이고 이래가지고 그 양일 다 흐릴 경우에는 관측 평가에 대해서 흐릴 시에는 실외에서 그 대체 프로그램으로 평가를 할 예정이고요. 우천시 비가 와서 실외에 망원경을 설치할 수 없을 경우에는 실내에서 관측 대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어떤 대체 프로그램인지에 대해서는 일단 대회 요강 시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회가 다 끝나고 나고 이제 시상식을 하게 되고요. 작년에 이제 워크숍 갔던 사진들을 잠깐 보여드릴 건데요. 그 저희가 이제 여기가 소백산 천문대입니다. 소백산 천문대에 학생들 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그 수련 시설이 있습니다. 그 연수 시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구원 버스로 연구원에서 모여가지고 학생들만 태우고 저희 인솔자들이 태우고 가서 그 학교별로 뭐 발표도 해보고 서로 안내도 하고 뭐 퀴즈 대회를 같은 걸 해서 이런 상품들도 받고 또 밤에는 관측도 해보고 작년 같은 경우는 흐려서 관측을 못했는데 올해는 2박 3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관측도 해보고 그리고 실제 소백산 천문대에서 활용하는 망원경을 가지고 그 연구자들은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연구 프로그램도 체험 활동으로 이번에는 더 추가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기념사진 찍고 나눠드리기도 했는데 학생들은 굉장히 좋아했는데 뭐 올해 같은 경우 안전사고에 대한 위험이 크기 때문에 저희가 더 조심히 준비를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 즈음해서 상황을 봐서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대회 개요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